네, 2025년 NFL 드래프트 이 데이 1 리뷰는 진행했고요. 데이 2, 데이 3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자면 이 드래프트는 여러분들 결과론입니다. 2년, 3년 후에 까봐야지 결국 이 팀이 잘했네, 못했네 판단이 나오는 것이고, 뭐 여러분들도 뭐 ESPN, 뭐 PFF, 뭐 이러한 뭐 SI 뭐 이러한 매체들에서 막 드래프트 그레이드 주고 이런 것도 다 보잖아요. 근데 A 등급 받은 팀도 막 3년 후에 뭐 성공한 선수가 한 명도 없고, 또 막 C 등급 막 D 등급 받은 팀인데 막 한두 명 제대로 터져가지고 오히려 막 대박을 터뜨리고, 이러한 경우가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이 드래프트 리뷰를 개개인의 팀들이 개개인의 선수들을 뽑음에 있어서 이 픽은 잘못됐다, 이 선수를 왜 뭐 굳이 뽑았어야 했나, 이렇게 뭔가 평가를 하기보다는 이 팀은 이러한 의도를 통해서 뭔가 드래프트를 했고 무언가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찾을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드래프트를 평가하는 그런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결국 까봐야 하는 이 드래프트, 뭔가 이 하나하나의 픽에 대해서 좀 검증하고 이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이 팀들의 그런 모습들을 평가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볼티모어 레이븐스입니다. 레이븐스는 2라운드 픽으로 엣지러셔 마이크 그린을 데려왔고요. 3라운드 픽으로 오펜시브 태클인 LSU의 이머리 존스, 4라운드에서는 테디 뷰캐넌, 라인베커, 오프볼 라인베커를 데려왔고, 5라운드 픽에서도 칼슨 빈선이라는 오펜시브 태클을 또 한 명 지명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되게 흥미로웠던 점은 6라운드에서 이들이 이 저스틴 터커의 보험을 좀 들고자 해서 키커인 타일러 루비라는 애리조나 출신의 키커를 지명했다는 사실인데요. 레이븐스라는 팀은 사실 드래프트를 할 때마다 사실 칭찬을 받는 팀들 중에 하나입니다. 트레이드 다운도 적절하게 잘하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선수를 트레이드 업해서 언제든지 또 과감하게 데려오기도 하고 하는 이 팀의 그러한 성향 중에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서 또 한번 가장 느낄 수 있었던 점은 이들의 오프필드 이슈를 다루는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점이었어요. 마이크 그린 오프필드 이슈가 있어서 1라운드 상위권 픽으로도 예상이 되었던 선수이지만 2라운드까지 이렇게 밀리게 되었잖아요. 하지만 레이븐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를 다룰 수 있다, 우리 팀의 락커는 우리 팀의 팀 컬처 안에서 이 선수를 충분히 정말 뛰어난 풋볼 선수로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느껴졌던 픽이고, 만약 마이크 그린이 정말 오프필드 이슈가 사라지기만 한다면 이 선수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최고의 스틸 픽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또한 현재 저스틴 터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단순히 저스틴 터커가 실력적으로 노세아를 현재 작년 시즌 극명하게 보인 것을 떠나서 마사지사를 또 성추행했다 이러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보험으로 또 다른 키커를 데려왔다라는 점은 레이븐스라는 팀이 오프필드 이슈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능력이 역시나 뛰어난 팀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대부분의 픽들이 정말 뎁스를 강화하는 픽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그린 픽의 경우에는 레이븐스는 정규 시즌에서만큼은 항상 굉장히 뛰어난 패스러쉬를 보여줍니다.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맨 전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 이들의 블리츠 스킴이나 심프레시 컨셉 같이 연관되어서 좋아요. 하지만 레이븐스는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항상 포맨 러쉬가 안 된다 라는 무언가의 한계를 명백하게 안고 있었던 팀이에요. 하지만 마이크 그린, 만약 이 선수를 영입해서 그러한 썰드 다운 상황에서, 폴스 다운 상황에서 엄청난 패스러시 측면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레이븐스는 충분히 이번 드래프트에서 본인들의 성공을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레이븐스라는 팀이 너무나도 전체적인 로스터가 탄탄해서 그런지 과연 이 팀들이 이 주전 경쟁을 해낼 수 있을지, 53인 로스터 안에 이 선수들 모두가 들어갈 수 있을지 라는 조금의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어쨌든 레이븐스는 올해도 드래프트를 잘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이번 드래프트였습니다. 다음은 버팔로 빌스입니다. 버팔로 빌스는 2라운드에서 디펜시브 태클인 TJ 샌더스, 그리고
3라운드에서는 뭐 스틸픽이라고 불리는 엣지러셔인 랜든 잭슨, 그리고 4라운드에서도 디펜시브 태클인 뭐 디온 워커를 뽑았고, 뭐 나머지 5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 총 5장의 픽을 행사했고요. 코너백 2명, 타이트엔드 1명, 리시버 1명, 오펜시브 라인맨 1명 이렇게 지명을 했습니다. 먼저 빌스의 경우에는 이번 드래프트 컨셉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본인들의 디펜스, 어느 정도 세대 교체가 되었던 오펜스와는 다르게 디펜스에서만큼은 버팔로 빌스가 빠르게 리툴링을 좀 마감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뭐 대부분 뭐 몇 년 전에 팀을 지탱하고 했던 베테랑들이 다 팀을 뭐 은퇴하거나 나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빌스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 젊은 피를 이 디펜스에 수혈하는 것이 굉장히 컸을 이번 드래프트였을 겁니다. 결국 이들은 2라운드 픽 TJ 샌더스, 3라운드 픽 랜든 잭슨, 그리고 4라운드 픽인 디온 워커를 지명을 하면서 이들이 노리고자 했던 것은 본인들의 디펜시브 라인 프론트 운영을 정말 다양화하자라는 점인 것 같아요. 랜든 잭슨, 뭐 풀타임 엣지 러셔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3 테크닉이나 뭐 4i 테크닉에서 뭐 인사이드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TJ 샌더스의 경우에도 뭐 에드 올리버와 마찬가지로 뭔가 좀 더 언더사이즈긴 하지만 뭐 3 테크닉으로서 확실한 패스러셔 스냅을 받고 뭐 상대 쿼터백을 압박해줄 수 있는 타입의 선수이고, 반면 디온 워커의 경우에는 오케이 갭 홀딩, 정말 엉덩이가 크고 이 막 뚱땡이 타입의 디펜시브 태클을 데려오면서 본인들의 이 디펜시브 라인 프런트 운영을 우리가 그동안 플레이오프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왜 캔자스 시티, 패트릭 마홈스를 막지 못했을까? 물론 버팔로 빌스도 포맨 러시를 추구하는 팀이었고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마찬가지로 정규 시즌에 이러한 것들이 뭐 문제점으로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항상 플레이오프만 가면은 아쉬움을 분명히 드러냈던 디펜시브 라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좀 더 다양한 바디들을 이 라인에 추가를 하면서 우리가 플레이오프 무대나 정말 롱 레이트 다운, 정말 패트릭 마홈스나 또 다른 라마 잭슨을 상대함에 있어서 다양한 선수들을 보유해가지고 디펜시브 라인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이 디펜스를 이제는 좀 구축해보자 라는 것이 빌스의 의도처럼 좀 생각이 되었고요. 저는 나쁘지 않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빌스의 오펜스, 조시 알렌 충분히 믿음직스럽고 모든 것을 해줄 겁니다. 이들이 리시버를 잘 발굴해내진 못했고, 뭐 빌스의 이 GM이 단장이 뭐 팬들의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왜 리시버 안 뽑았냐, 조시 알렌에게 더 좋은 선수 좀 줘라 했던 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했던 거와는 다르게 저 또한 분명히 리시버는 필요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좀 더 디펜스 쪽에 치중한 이번 드래프트를 행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팀은 신시내티 벤갈스입니다. 벤갈스는 뭐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이번 드래프트 최악의 팀이죠. 그냥 드래프트를 한 32명, 2개의 모든 팀들 중에 가장 최악의 드래프트를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라운드 픽으로 디미트리우스 나이트라는 오프볼 라인베커를 뽑았고요. 3라운드로 오펜시브 라인맨 조지아 출신의 딜런 페어차일드라는 선수를 뽑았고, 4라운드에서 또 한 명의 클램슨 출신의 오프볼 라인베커를 뽑았습니다. 뭐 5라운드에서 오펜시브 라인맨, 6라운드에서 러닝백, 타지 브룩스라는 러닝백 뽑았는데, 먼저 이 팀이 왜 최악의 또 드래프트를 했냐라는 점을 살펴본다면, 벤갈스라는 팀은 너무나도 이 로스터상에 사실 구멍이 많았던 팀이에요. 단순 리시버진과 쿼터백진을 제외하면은 벤갈스는 분명 플레이오프 전력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로스터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각가지 뎁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빠르게 핵심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을 드래프트해서 우리 팀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타입의 선수를 선택해야 됐던 상황과는 다르게 이들은 오프볼 라인베커를 무려 2명이나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잘못된 부분이냐면 이번 드래프트에서 오프볼 라인베커 클래스는 극명하게 딱 떨어졌습니다. 자하드 캠벨과 슈아딩거라는
그 클리브랜드 브라운스가 지명했던 이 2명의 라인베커를 제외하면은 아예 하위권으로 라인베커가 다 분류가 됐어요. 탑 2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뭐 5라운드 픽, 6라운드 픽, 7라운드 픽, 대단히 프로젝트형 픽이거나 또는 뭐 하나의 패키지에서밖에 플레이를 할 수 없는 타입의 라인베커 클래스를 평가를 받았고, 결국 벵갈스 입장에서도 우리 팀이 뭐 라인베커진 뎁스를 채워야겠다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그것이 하위 라운드에서 좀 더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이들은 2라운드와 4라운드에서 무려 오프볼 라인베커를 2명이나 지명을 했습니다. 많은 픽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말이죠. 결국 벵갈스는 아직도 팀 내 핵심적인 포지션 대부분이 구멍이에요. 이 2명의 라인베커를 지명하는데 픽을 다 썼기 때문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 2명의 라인베커들 또한 뭐 티어 2, 뭐 티어 3로 분류되던 그러한 선수들이 아니라 그냥 로스터 뎁스상에 뭐 한 자리만 해주길 기대하는 타입의 그러한 선수들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 라인베커들이 뭐 프로볼급, 올프로급으로 성장한다면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굳이 이 선수들을 이렇게 높은 이 라운드에서 픽할 이유가 없었고, 또 본인들의 팀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라인베커 픽은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시내티 벵갈스는 단순히 이 팀은 선수들의 헬멧에 있는 팀 로고만을 보고 뽑는 팀들 중에 하나로 유명하죠. 뭐 파워5 스쿨만 지명을 한다, 뭐 그냥 뭐 SEC 출신이나 또는 뭐 빅10이나 뭐 빅12, 뭐 그냥 어느 뭐 진지한 뭐 스카우팅을 한다기보다는 이 학교 출신 잘하겠지 라는 식으로 그냥 드래프트를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번에도 망한 드래프트를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입니다.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2라운드 픽으로 칼슨 슈아딩거라는 오프볼 라인베커를 뽑았고요. 또 2라운드 픽에서는 러닝백인 저킨스, 이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의 저킨스를 뽑았고, 3라운드 픽으로는 해롤드 페닌, 타이트 엔드를 뽑았고요. 또 3라운드에서 쿼터백인 딜런 가브리엘, 오레건 출신의 쿼터백을 뽑았고, 또 4라운드로 뭐 딜런 샘슨이라는 러닝백을 또 뽑았고, 5라운드로 쿼터백을 또 뽑았죠. 바로 올해 드래프트 최고의 이 주목을 받았던 슈도르 샌더스를 뽑게 되었습니다. 제가 데이원 리뷰를 하고선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제 유튜브 뭐 팟캐스트 영상은 특히 댓글이 잘 안 달리는데, 다들 뭐 공감하지 않았던 부분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트래비스 헌터를 뭐 가져와도 잘 못 쓸 거다. 그리고 지금 이 팀은 뭐 드셔너슨 계약 문제 때문에 쿼터백이 없다. 그럴 거면 트래비스 헌터를 데려와도 뭐 제대로 써먹지도 못할 거고, 향후 뭐 2, 3년 후에 리빌딩이 끝날 때 차라리 픽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리빌딩을 위해서 뭐 쓴다든지 트래비스 헌터를 뭐 포기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저는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트래비스 헌터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이 투웨이를 할 수 있는 타입의 정말 천부적인 이 운동 능력을 가진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수는 뭐 내년에, 내후년에, 뭐 3년 후, 4년 후, 5년 후 절대 안 나오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브라운스의 트레이드 결정을 좀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좀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제 이러한 의견을 브라운스가 나머지 데이 2와 데이 3 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뒷받쳐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쿼터백을 드래프트해서 픽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팀이 쿼터백이 없고 쿼터백을 드래프트해서 뭐 2명을 지명하든 3명을 지명하든 매년 지명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쿼터백은 정말 찾기 힘들고, 하지만 팀에서 제일 중요한, 모든 스포츠에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쿼터백을 매년 드래프트해서 뽑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로또를 노리는 심정으로라도 쿼터백은 반드시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리브랜드 브라운스가 딜런 가브리엘과 슈도르 샌더스 2명을 픽한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다른 쪽으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 오프볼 라인베커 1명을 뽑았고 러닝백 2명과 타이트엔드 1명을 뽑았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트래비스 헌터 트레이드를 찬성하면서 내세웠던 의견 중에 하나가 이 팀은 지금 당장 쿼터백이 없으니까 리빌딩을 위해 2, 3년 후에 픽을 모으는 것이다. 2, 3년 후에 팀 빌딩을 생각하는 것이 낫다라고 다들 그렇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라는 구단이 정말 그런 식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드래프트 픽을 행사했다면 저 또한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의 픽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프볼 라인베커, 물론 오프볼 라인베커 슈아딩거라는 선수가 올해 유일한 자하드 캠벨과 비교되는 탑급 라인베커이기 때문에 이 픽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러닝백을 2명 뽑았고 또 해롤드 페닌이라는 리시빙 타이트엔드, 패키지 위주의 타이트엔드를 뽑았다는 점이에요. 아니, 브라운스가 2년 후, 3년 후에 미래를 계획하는 팀이라면 지금 당장 러닝백 2명을 왜 뽑냐고요. 지금 당장 타이트엔드를 왜 뽑냐 이 말이죠. 쿼터백도 없는데 이 팀의 오펜스가 지금 뭘 하려고, 계속해서 러싱 시도 하려고요? 러싱 시도 하는 건 좋죠. 근데 왜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핵심 포지션의 드래프트 픽을 행사해야 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트래비스 헌터 그래서 싫다면서요.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근데 그 픽을 러닝백과 타이트엔드 그리고 라인베커 행사했다는 점은 아무리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가 드래프트 픽이 많든,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기적인 그런 것이 더 좋다, 트레이드해서 픽을 많이 모아야 된다 라는 것이 다 맞아도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라는 구단은 틀리다는 점이에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라는 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팀을 설계하고 빌딩하고 이러한 팀일 거라고 예측을 하신다는 것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브라운스예요. 브라운스라는 팀이 그런 짓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풋볼을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 팀은 안 되는 팀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탤런트를 가져오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이들이 내년 시즌 1라운드 픽을 얻든 또 이상한 선수 뽑겠죠. 그게 바로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라는 사실. 이번 드래프트에서도 또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브라운스가 브라운스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딜런 가브리엘과 슈도르 샌더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저는 일단 슈도르 샌더스에 대한 이야기는 NFL이라는 팀들이 좀 뿔난 것 같긴 합니다. 이 디온 샌더스와 이 슈도르가 정말 자격 없는 팀들은 우리 뽑지 마. 우리의 드래프트 픽은 우리가 결정할 거야. 이러한 식으로 PR을 하면서 드래프트 전부터 온갖 정말 시끄러운 짓들을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NFL이라는 곳은 너네들한테 휘둘리지 않는 곳이다 라는 것을 무언가 구단들이 보여준 것 같아요. 너네가 실력적으로 정말 캠 워드처럼 엄청나게 뛰어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너네를 자신있게 패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NFL 구단이다. 너네들한테 절대로 휘둘리고 싶지 않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었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입장에서는 딜런 가브리엘을 뽑긴 했지만 슈도르 샌더스가 어쨌든 이 정도 급의 5라운드급으로 밀릴 사실 탤런트를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고, 또 구단주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한번 좀 로또로 노릴만 하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스테판스키나 앤드류 베리는 별로 찬성을 하진 않은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저는 쿼터백 자체를 뽑은 것은 나쁜 결정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대상이 슈도르 샌더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나쁘지 않다. 본인들이 잘못 생각을 했고 순서가 바뀌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슈도르 샌더스를 3라운드에서 뽑았고 딜론 가브리엘을 5라운드에서 뽑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잘했네 라고 충분히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픽이고, 저는 슈도르 샌더스가 이 브라운스라는 팀에서 얼마나 잘 해낼지 모르겠지만
케빈 스테판스키 감독이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에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는 타입의 쿼터백이라는 것이 그래도 그에게는 조금 가장 나은 환경으로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덴버 브론코스입니다. 덴버는 2라운드 픽으로 RJ 합이라는 러닝백을 뽑았고요. 3라운드 픽으로 리시버 팻 브라이언트를 픽했고 또 3라운드에서 엣지러셔인 세이비안 존스, 그리고 4라운드에서 또 한 명의 엣지러셔인 큐 로빈슨, 그리고 6라운드로는 펀터, 그리고 7라운드로는 풋볼을 안 해본 선수라고 하네요. 캘럽 로너 어떻게 부를지는 모르는데 이 타이트엔드 유타 출신의 농구 선수를 뽑았습니다. 아마 션 페이튼 감독이 그냥 본인이 원한 것 같아요. 야, 풋볼 경험이 있든 말든 상관없다. 그냥 농구 선수, 팔 길고 피지컬한 선수 데려와. 내가 풋볼 선수로 한번 길러볼게 제대로. 라는 의향이 담긴 이들의 마지막 7라운드 픽이지 않나 싶고요. 전체적으로 분석하자면 이 2라운드 픽과 3라운드 픽, 러닝백과 리시버 픽은 어느 정도 분명 리치한 느낌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타입의 특정한 선수를 뽑기 위해서 보닉스를 작년 픽했던 이 드래프트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팀이 원하는 이 특정한 타입의 선수라면 어디에서 뽑든지 관계없다 라는 것을 덴버가 이번에 또 한번 보여주었고요. 보닉스가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가 그래도 이런 오펜스 웨폰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는 점, 션 페이튼 감독의 오펜스가 계속 더 좋은 생산성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점이 조금 기대가 되고요. 또 3라운드 픽과 4라운드 픽, 이 두 명의 디펜시브 라인맨을 추가한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벤스 조세 코치가 이 덴버 브론코스에서 이 잭 알렌이라는 이 엣지 러셔를 디펜시브 태클과 엣지 러셔 두 개 다 가능한, 소화 가능한 그러한 타입의 특별한 선수로 이 성장을 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세이비안 존스라는 선수도 딱 잭 알렌이라는 선수와 비슷한 피지컬, 이 프로필을 가지고 있죠. 그러한 우리 팀에 맞는 이 덴버 브론코스는 우리 팀에 맞는 큐 로빈스는 와이드 나인 또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타입의 그러한 선수로 길을 것이 어느 정도 보이죠. 즉 덴버는 본인들의 그런 특정한 이 팀의 스킴이나 이 활용도에 맞는 선수를 어쨌든 리치하다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잘 데려왔고, 또 이 잘 데려온 것에 더해서 이들이 잘 성장을 시킬 것 같다라는 무언가의 확신을 좀 심어주게 되는 드래프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팀은 휴스턴 텍산스입니다. 텍산스는 2라운드 픽 2장으로 리시버 제이든 히긴스와 오펜시브 라인맨인 얼서리를 뽑았고, 3라운드 픽에서 또 한 명의 제일런 노엘이라는 리시버를 뽑았고요. 아이오와 스테이트 출신의 리시버 2명이나 뽑았고, 또 3라운드 픽으로 젤런 스미스라는 코너백, 그리고 4라운드 픽으로 러닝백, 그리고 6라운드 픽으로 백업 쿼터백을 뽑았는데 이 픽은 굳이 왜 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휴스턴 텍산스의 이번 드래프트의 가장 큰 숙제는 오펜시브 라인맨을 가능한 많이 뽑아라라는 점이었습니다. 본인들의 오라인이 이번 오프시즌에 완벽하게 해체가 되면서 야, 너네 정말 이대로 시즌을 날 것이냐, 지금 이대로 시즌을 난다면 진짜 역대 최악의 이 페이퍼상의 오라인을 너네는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렇기에 드래프트를 통해 즉시 전력감이나 또는 즉시 전력감이 안 되더라도 좀 다양한 뎁스를 쌓을 수 있는 타입의 그러한 라인맨들을 뽑았어야 하는데 텍산스가 뽑지를 못했죠. 이들은 1라운더에서 분명히 우리 팀이 원하는 오펜시브 라인맨들 다 나갔다. 이럴 바에 그냥 트레이드 다운해서 픽이나 좀 늘리고 또 기회를 노려보자 라는 것이 텍산스의 좀 의도였고요. 하지만 2라운드나 3라운드에서도 본인들이 원하는 타입의 라인맨들이 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얼설이라는 오펜시브 태클을 뽑긴 했지만 이 선수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오라인 뎁스를 과연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라는 것이 좀 가장 의문점이지 않을까 싶고, 리시버를 2명이나 뽑았다는 점은 계속 휴스턴 텍산스도 니코 콜린스라는 좋은 리시버, 넘버원 리시버가 있긴 했지만 이들의 리시버진이 부상도 잘 당했고 뭔가 확실한 이런
플레이오프나 결정적인 상황에서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니코 콜린스를 제외하면은 CJ 스트라우드의 이 패싱 능력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같은 대학 출신의 리시버를 이렇게 나란히 뽑았다는 것은 이들이 대학 시절에 보여주었던 그런 호흡, 뭐 스택 포메이션이나 번치 포메이션에서의 그런 라우트 콤비네이션 능력, 이러한 것들을 텍산스가 좀 더 다가오는 이번 시즌의 오펜스에 있어서 추가를 해보겠다라는 점으로 보이고요. 뭐 리시버를 왜 이렇게 많이 뽑았냐, 분명 필요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리시버를 많이 뽑아도 결국 스트라우드에게 공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과연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과연 이들이 남은 이번 오프시즌에서 오라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나머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팀은 인디애나 콜츠입니다. 인디애나 콜츠는 2라운드에서 이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의 엣지 러셔를 뽑았고요. 또 3라운드에서 코너백인 저스틴 월리라는 선수 저도 잘 몰랐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영상이나 그런 것들 봤을 때 되게 저평가된 선수 중에 하나네 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선수였고요. 5라운드 픽으로는 러닝백인 DJ 기든스를 뽑았고, 또 6라운드 픽으로는 라일리 레오나이드라는 이 노르데임 출신의 쿼터백이죠. 이런 선수들을 뽑았습니다. 먼저 콜츠의 경우에도 이 루 아나루모 코치가 이끄는 디펜스로 이제 변화를 주었잖아요.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체인지가 있었던 팀이고, 이 DC에 맞는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이 이들의 이번 오프시즌에 가장 중요했던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뭐 미네소타 출신의 세이프티도 영입을 했고, 또 이번 드래프트에서도 본인들의 뭐 포맨 러쉬를 추구하는 타입의 또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의 엣지 러셔도 뽑았고, 또 스마트하고 그런 코너백도 뽑게 되면서 콜츠가 그래도 무언가가 우선순위인지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뭐 1라운드 픽으로 타이트엔드를 뽑은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 팀에게는 필요했다고 저는 봐요. 앤서니 리차드스라는 쿼터백이 일관성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패싱 게임으로 인디애나 콜츠는 시즌을 이끌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양한 패키지 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어야 하는 팀들 중에 하나였고, 그러한 패키지 플레이를 선보이기 위해서는 정말 다재다능하고 공을 몰아주었을 때 그것을 정말 뭐 부담감을 떨쳐내고 캐리를 해줄 수 있는 타입의 뭔가 오펜스 웨폰이 필요했고, 타일러 워렌이라는 타이트엔드는 펜스테이트 출신에서 그 모든 것을 해냈잖아요. 본인 혼자서 원맨 캐리 오펜스를 펼쳤잖아요. 그렇기에 인디애나 콜츠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픽이었고, 나머지 픽들도 전체적으로 이 뎁스도 강화하면서 본인들의 팀 스킴에 맞는 뭐 적합한 드래프트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잭슨빌 제규어스입니다. 이 팀은 2라운드 픽을 뭐 트레이드로 줬어서 2라운드는 행사하지 않았고, 3라운드, 뭐 4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 나란히 2명씩 지명을 하면서 뭐 캘럼 랜소우라는 코너백, 그리고 뭐 오펜시브 라인맨, 러닝백, 또 오프볼 라인베커, 뭐 세이프티, 그리고 뭐 오펜시브 라인맨, 뭐 여러 명 이렇게 뽑게 되었는데요. 전체적인 느낌만 보자면 트래비스 헌터를 뽑은 것과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최고의 운동 능력을 가진 선수를 뽑자. 그리고 너네들이 뭐 원하는 타입의 포지션을 소화해라. 그냥 우리는 너네들의 그냥 운동 능력을 믿고 맡길게. 라는 식의 뭔가 드래프트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트레버 워커 픽처럼 그것이 뭐 에이든 허친슨을 걸렀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로 때때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트레버 워커가 나쁜 선수는 아니거든요. 이 선수가 그래도 탑 20급의 안에 드는 이 패스 러셔이고 엣지 러셔이고, 뭐 향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아직은 뭐 버스트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죠. 단순히 그냥 에이든 허친슨이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에 좀 더 비교가 되는데, 아무튼 잭슨빌 제규어스는 오케이, 뛰어난 운동 능력, 좋은 피지컬을 가진 선수를 뽑고 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힘을 실어주고 그것들을 지켜보고 그거에 따라서 뭐 팀 운영을 하자라는 것이 이들의 이번 드래프트 이 방향성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캔자스시티 칩스입니다. 칩스는 2라운드 픽으로 오마르 노만 롯이라는 디펜시브 태클, 좀 상위급 선수로 분류되었던 선수를 한 명 뽑았고요. 3라운드 픽으로 엣지 러셔와 코너백, 그리고 4라운드 픽으로 또 리시버를 뽑았고,
또 5라운드 픽으로 제프리 바사라는 라인베커를 뽑았고 7라운드 픽으로 런닝백을 뽑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로스터상의 핵심, 이 프리미어 포지션에 있어서 좋은 선수들을 잘 뽑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오마르 노만 롯이라는 이 디펜시브 태클은 어쩌면 뭐 탑티어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타입의 선수이기 때문에 캔자스 시티가 또 한번 뭐 드래프트를 괜찮게 했다. 아니 오히려 이번 드래프트는 지난 몇 년간 있었던 드래프트 중에 가장 최고이지 않았나. 리시버와 러닝백을 뭔가 하위 라운드에서 뽑아내면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부족했던 디펜시브 라인 뎁스를 강화하고 또 코너백 뎁스를 추가하면서 이 스패그 코치에게 좀 더 다양한 말을 건네주면서 우리는 내년 시즌, 다가오는 시즌에도 최고의 디펜스를 유지하면서 이 패트릭 마홈스의 부담을 덜어주자 라는 것이 이들의 방향성으로 느껴졌고요. 저는 굉장히 좋은 드래프트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팀은 LA 차저스입니다. 차저스는 뭐 1라운드 픽으로 런닝백을 뽑았고 2라운드 픽으로는 모두가 기대했던 리시버 픽 트레이리스를 뽑았고 3라운드 픽으로 디펜시브 태클, 4라운드 픽으로 엣지 러셔, 5라운드 픽 2개로 리시버와 타이트엔드, 6라운드로 세이프티, 오펜시브 라인맨, 7라운드 픽으로 세이프티 이렇게 각각 뽑게 되었는데요. 트레 해리스가 좀 일찍 뽑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차저스 입장에서는 작년 우리가 보여주었던 이 오펜스 웨펀진에 비해서 지금 봐라 우리 그래도 더 나은 오펜스 웨펀진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리시버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트레 해리스라는 리시버가 뭐 1년차 루키 시즌부터 좋은 성장을 보여줄지 뭐 퀸틴 존스턴이 정말 정신을 차릴지 마이클 윌리엄스가 이 나이를 먹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건재함을 보여줄지 여러가지 의문부호가 있긴 하지만 오마리와 햄턴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들의 오펜스가 그래도 좀 더 젊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이 웨펀진을 구축하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짐 하버 감독이 중요시하는 디펜시브 라인맨 탤런트도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서 뎁스를 보강했다는 점, 이 차저스 입장에서는 뭐 완벽하게 홈런을 친 그러한 타입의 드래프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본인들에게 필요했던 최소한의 그런 것들은 잘 채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픽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입니다. 레이더스는 2라운드 픽으로 리시버인 TCU 출신의 잭 배치라는 리시버를 뽑았고 3라운드 픽으로 3장을 행사를 했는데요. 찰스 그랜트와 캘럼 로저스 2명의 오펜시브 라인맨과 1명의 코너백을 뽑았고요. 또 4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 굉장히 많은 픽들이 있어서 리시버, 디펜시브 태클, 또 쿼터백, 라인베커 이렇게 많은 선수들을 뽑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들의 픽은 그냥 라스베가스 레이더스가 아니라 시애틀 시옥스 같습니다. 코너백 이들이 뽑은 코너백만 봐도 데리안 포터라는 이 코너백 6피트 3인치에 195파운드를 현재 가지고 있는 코너백이에요. 누가 떠오릅니까? 당연히 시애틀 시옥스 출신의 코너백들 리차드 셜먼이나 타릭 울렌이나 딱 피트 캐럴 감독이 원하는 타입의 코너백 상이죠. 아무튼 이 코너백들을 뽑게 되었고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칩 켈리 코치가 좀 원하는 타입의 이 오펜스 웨펀진을 과연 이들이 가지고 있냐.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의 리시버나 런닝백은 이들이 데려오진 않았고요. 타이트엔드나 그리고 과연 이들이 현재 뽑아놓은 이러한 리시버들이 과연 이 칩 켈리 코치의 오펜스에 맞을 수 있는지 에시튼 젠티가 사실 칩 켈리 타입의 러싱 스킴에 맞진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조화해내는지가 드래프트를 떠나서 이 레이더스라는 팀에게 가장 관건일 것 같고요. 지노 스미스를 믿고 이를 둘러싼 오펜시브 탤런트들을 어쨌든 구축해낸 이 피트 캐롤 감독의 무언가의 의지가 좀 많이 담긴 드래프트로 여겨졌습니다. 단장인 존 스파이텍보다는 이 7라운드 라인베커인 코디 린덴버그 이러한 타입의 라인베커도 이 피트 캐롤 감독이 정말 원하는 타입의 선수이죠. 이러한 프로필들을 가진 특정한 선수들을 레이더스가 드래프트를 했고 역시 이 피트 캐롤 감독이 아직도 살아있네, 영향력이 느껴지네 라는 드래프트였습니다.
다음 팀은 이 마이애미 돌핀스입니다. 돌핀스는 2라운드로는 이 애리조나 출신의 오펜시브 라인맨이죠. 조나 사브라는 이 라인맨을 뽑았고, 5라운드 픽, 3라운드와 4라운드 픽이 없었고, 5라운드 픽으로 디펜시브 태클, 코너백, 세이프티, 그리고 6라운드로 러닝백을, 그리고 7라운드로 또 텍사스 출신의 주목받았던 쿼터백이죠. 이 퀸 유얼스라는 쿼터백을 뽑았고, 또 디펜시브 태클 한 명을 뽑게 되었는데요. 먼저 돌핀스 입장에서 이 오펜시브 라인을 강화하는 것이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번 드래프트. 그렇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타입의 라인맨이 없었고, 케네스 그랜트라는 디펜시브 태클을 1라운드에서 뽑은 상황에서 2라운드에서라도 좀 확실한 주정권에 있는 선수를 데려오자 라는 것이 이들의 무언가 확실한 목표였고, 그렇게 조나 사브라는 이 라인맨을 데려왔는데, 이 픽 자체는 저는 잘했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 오라인 보강 안 하고 시즌을 마감했다면 투아는 올해 은퇴를 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불안했던 돌핀스의 오라인, 어떻게 해서든 좀 급이 있는 선수라면 반드시 데려올 필요가 있었던 이 팀이었고, 결국에 오라인을 2라운드에서 픽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퀸 유얼스라는 이 쿼터백을 뽑았다는 점은 굳이 이 선수를 왜 뽑았을까? 물론 7라운드 픽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퀸 유얼스라는 쿼터백의 시즌 말미의 플레이들을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쿼터백은 그냥 공을 던질 수가 없는 선수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망가졌고 우리가 알던 선수가 아니에요. 이러한 타입의 선수를 투아라는 또 다른 부상 덩어리, 인저리 프론에 정말 언제든지 은퇴를 할 수 있는 타입의 쿼터백의 백업으로 둔다는 것이 더욱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스킴적인 이해는 있어요. 퀸 유얼스가 텍사스 대학에서 정말 이 스티브 sarkisian 감독의 RPO 오펜스를 특정한 이 오펜스 스킴을 소화를 했고, 마이애미 돌핀스도 헤비 RPO 스킴을 사용하는 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팀의 오펜스 스킴 제대로 플레이하고 있는 선수는 퀸 유얼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본인들이 인저리 프론, 그리고 정말 어깨가 맛이 가고 언제든지 은퇴할 수 있는 타입의 쿼터백을 이 쿼터백 룸에 그러한 팀의 성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아쉬웠던 드래프트 픽이었습니다. 다음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입니다. 패츠는 2라운드 픽으로 이 트레비안 핸더슨 러닝백을 뽑았죠. 패스 프로텍션에 굉장히 능하다고 이 평가를 받는 이 핸더슨을 뽑았고요. 그리고 3라운드에서도 카일 윌리엄스, 좀 저평가된 리시버인데 이 선수를 잘 데려왔습니다. 또 3라운드 픽으로 제러드 윌슨, 이 센터 픽을 해냈고요. 오펜시브 가드로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그리고 나머지 크랙 우드슨 세이프티, 조슈아 파머 디펜시브 태클, 그리고 5라운드 픽에서 어쩌면 이번 드래프트 최고의 스틸 픽이 될 수도 있는 브래든 스윈슨이라는 LSU 출신의 엣지 러셔를 데려왔습니다. 나머지 픽은 대충 보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패츠는 이번 드래프트를 거의 그래도 좀 훌륭하게 해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윌 캠벨의 경우에는 가드로 뛰냐 태클로 뛰냐, 이것은 어쨌든 관점의 차이예요.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그렇기에 윌 캠벨이 단순히 어느 포지션을 소화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훌륭한 선수라는 건 모두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 픽도 모두가 인정을 할 것 같고요. 2라운드 픽에서 러닝백을 뽑은 것은 어느 정도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다양한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단순히 패스 프로텍션에 능하다고 러닝백을 뽑는 것은 조금은 아쉽다. 그리고 하지만 3라운드 픽에서 리시버, 이 카일 윌리엄스, 제대로 된 리시버를 데려왔고, 그리고 또 오펜시브 라인에 강화할 수 있는 제러드 윌슨이라는 얼마 남지 않았던 좋은 오펜시브 라인맨 픽을 이들이 해냈고, 5라운드 픽에서 결국 브랜든 스미슨이라는 정말 오프필드 이슈 문제가 있어서 이 1라운드 픽으로 평가를 받던 선수가 5라운드까지 밀렸어요. 하지만 이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은 오프필드 이슈 상관없다. 내가 얘 사람 만들 수 있다. 라는 타입의 그런 멘탈리티를 가진 감독이기 때문에 브랜든 스미슨 픽에 있어서 패츠는 분명히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고요. 저 또한 다른 팀에 갔더라면
이 픽이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마이크 브레블 감독이 좀 사람을 만들지 않을까? 라는 무언가의 더 큰 기대감을 만들게 하는 픽이었고요. 전반적으로만 보자면 어쨌든 3라운드 픽, 본인들의 상위 4개의 픽을 모두 오펜스에 투자를 하면서 드레이크 메이라는 루키 쿼터백에게 정말 작년 시즌은 악몽 같았던 시즌이었잖아요. 공을 건네줄 런닝백도 없고 던질 리시버도 없고 본인을 지켜줄 라인맨도 없었던 이 드레이크 메이에게 이번 시즌 정말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나를 지켜줄 선수도 많이 뽑았고 또 나를 이 짐을 덜어줄 런닝백도 뽑았고 또 공을 던질 리시버도 뽑았고 정말 만족할 만한 이번 드래프트가 되지 않았나 싶고 결과적으로 뭐 어느 선수를 리치하게 뽑고 이러한 것들 다 뭐 결국엔 결과론으로 평가가 바뀌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패치에게 있어서 기대할 수 있는 점 이들의 오펜스 탤런트가 페이퍼상으로든 어쨌든 바뀌었다라는 점이에요. 작년과는 정말 다른 오펜스 탤런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패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훌륭한 드래프트를 해냈다라고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팀은 뉴욕 제츠입니다. 제츠는 1라운드 멘부 이번 드래프트 최고의 오펜시브 태클을 뽑았었고 2라운드 픽으로는 메이슨 테일러 타이트 엔드를 뽑았고 3라운드 픽으로 코너백 4라운드 픽 리시버와 세이프티 5라운드 픽으로 라인베커와 엣지 러셔를 뽑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츠가 저는 잘 뽑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이 리빌딩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팀이고 지금 당장 무언가의 좋은 것을 이 결과를 기대하기 힘든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최고의 탤런트들을 데려오자 라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고 잘 해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에런 글렌 감독의 첫 시즌이 될 뉴욕 제츠이지만 정말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선수들을 멘부나 메이슨 테일러나 잘 뽑았다고 생각이 드는 이번 드래프트였습니다. 다음 픽은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입니다. 스틸러스는 1라운드 픽 데릭 할먼을 뽑았고 또 3라운드 픽으로 캘럽 존슨 이들이 좋아하는 타입의 런닝백을 뽑았죠. 그리고 4라운드 픽으로 잭 소이어 5라운드 픽으로 야야 블랙 디펜시브 태클과 6라운드 픽으로 쿼터백 이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의 이 내셔널 챔피언의 윌 하워드를 뽑게 되었는데요. 먼저 캘럽 존슨 러닝백 픽과 또 잭 소이어 엣지 러셔 픽은 진짜 스틸러스다운 사실 드래프트이긴 합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타입의 본인의 오펜스 스킴을 딱 소화할 수 있는 타입의 러닝백을 그냥 뽑고 또 잭 소이어의 경우에도 우리가 좀 우선시하는 리더십 있을 것 같고 허슬 플레이 할 것 같은 타입의 디펜시브 라인맨. 근데 저는 좀 반대되긴 합니다. 아무튼 잭 소이어라는 선수가 과연 NFL에서 어울리는 그런 운동 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선수가 허슬 플레이를 보이고 정말 리더로서 리더십을 보이는 선수가 맞을까? NFL에서 그러한 점들이 부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회의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틸러스의 1라운드에서 4라운드 픽까지의 드래프트는 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윌 하워드 픽은 칭찬하고 싶어요. 분명 스틸러스 이들의 주전 쿼터백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존 그루덴 전 감독이 제일 좋아했던 이번 드래프트 최고의 쿼터백이라고 칭찬했던 이 윌 하워드라는 복권을 긁어보는 것은 정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윌 하워드가 본인의 커리어가 전반적으로 사실 좋진 않았잖아요. 이 선수가 NFL에서 경쟁할 수 있는 타입의 피지컬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드래프트 된 것은 이해하지만 또 이 선수가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정말 내셔널 챔피언의 팀으로 만들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 좋은 탤런트 하에서 본인의 포텐셜이 어쩌면 더욱더 크게 성장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기에 6라운드 픽이라는 이 하위 라운드에서 로또를 긁는 것은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팀은 테네시 타이탄스입니다. 타이탄스는 2라운드 픽으로 올라데조 이 엣지 러셔를 뽑게 되었고요. 올라디보 UCLA 출신의 그리고 3라운드 픽으로 세이프티인 케빈 윈스턴 저는 이 선수가 그래도 1라운드급 재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이프티라는 포지션이고 어떻게 선수를 기용할까라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3라운드 픽까지 밀릴 수 있었죠. 그리고
4라운드 픽은 계속해서 리시버 2명, 타이트엔드 1명을 뽑았고요. 또 뭐 6라운드 픽으로 런닝백을 뽑고 타이탄스가 전반적으로 이 캠 워드라는 루키 쿼터백을 위해서 그래도 무언가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들의 리시버, 뭐 그리고 이들의 캠 워드라는 쿼터백, 결국 까봐야 아는 거예요. 시즌이 지나봐야 알긴 하겠지만 이들이 이번 오프 시즌에 정말 오버페이를 하면서까지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맨들을 막 어떻게 해서든 구축하려고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사실 오라인맨을 거의 뭐 뽑지 않으면서 뭐 5라운드에서 한 명 뽑았고요, 뎁스용으로. 그렇지만 또 뭐 스킬 포지션 선수들을 또 드래프트에서 나란히 뽑게 되면서 이들이 그래도 캠 워드라는 루키 쿼터백이 정말 황무지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되게 무언가 그래도 잘 만들어냈다, 무언가 연출을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번 드래프트였습니다. NFC의 첫 번째 팀은 애리조나 카디널스입니다. 카디널스는 2라운드 픽으로 부상 이슈로 굉장히 많이 밀렸던 코너백인 윌 존슨을 뽑아왔고요. 또 3라운드에서 조던 벌치, 엣지 러셔를 뽑았고 4라운드에서 코디 시몬, 라인베커, 그리고 5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 코너백과 오펜시브 라인맨, 세이프티 등등을 이제 뽑게 되었는데요. 카디널스의 이번 드래프트의 철학은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이 1라운드 픽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나단 게넌 감독이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 시절에는 4맨 러시 그리고 4 딥존 이러한 디펜스를 운영하는데 사실 굉장히 능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타입의 디펜스 플레이 콜러였잖아요. 하지만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감독으로 부임하고 카디널스의 프론트 세븐은 거의 리그 최하위권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이고 다양한 이 프레셔 패키지를 가져오는 것으로 최근 2년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인의 그냥 근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월턴 올란이라는 디펜시브 태클, 그리고 윌 존슨이라는 또 이 존 커버리지 타입의 코너백, 뭐 턴오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또 프론트 세븐을 강화하는 3라운드와 4라운드 픽에서의 엣지 러셔와 라인베커 픽까지 이 조나단 게넌 감독이 계속해서 나는 내가 했었던 디펜스로 돌아갈 거야, 더 이상은 나 막 머리 쓰기 싫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게 라는 식의 드래프트를 이번 이 드래프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조나단 게넌 감독이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 시절의 디펜스보다는 현재 애리조나 카디널스에서 보여주었던 디펜스 플레이 콜이 더욱더 매력적이었고 더욱더 창의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올 시즌 디펜스가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다음은 애틀란타 팔콘스입니다. 팔콘스는 뭐 1라운드 픽 2장을 엣지러셔로 사용하는데 뭐 리뷰를 했었고요. 3라운드 픽과 4라운드 픽 나란히 세이프티를 뽑았습니다. 뭐 자비엘 와츠와 빌리 보우만 이 두 명의 세이프티를 뽑았는데 제시 베이츠라는 뭐 프로볼급 세이프티와 함께 이들의 뭐 세이프티 탠덤이 엄청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뭐 라는 기대를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오펜스 쪽에 대한 투자가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분명히 좀 실망감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팔콘스는 오펜스에 너무나도 과투자를 이미 했었던 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디펜스에 집중하는 것이 뭐 맞겠죠. 뭐 맞는 방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들의 이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라는 뭐 사실상 루키 쿼터백인 이제 소포머 시즌에 접어드는 이 쿼터백을 위해서 이들이 이번 오프 시즌에 뭘 한 것이냐 라는 물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의 뭐 드류 달만이라는 센터는 이 시카고 베어스로 이 장기 계약을 받아서 이적했고 드래프트에서는 뭐 어느 하나도 리시버나 또는 뭐 비장 로빈슨이나 타일러 알레게를 좀 위협할 만한 뭐 경쟁 있는 뭐 런닝백도 없고 또 오펜시브 라인맨 탤런트를 보강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팔콘스의 이 오펜스 탤런트진을 또 한 번 좀 어이없겠지만 걱정하게 만드는 이번 드래프트 결과를 안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들이 뭔가 매년 막
오펜스만 하고 디펜스만 하고 이렇게 뭔가 밸런스 있는 뭔가 장기적이고 막 치밀하고 이렇게 짜여진 그런 오프 시즌을 올해도 보내지는 못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팀은 캐롤라이나 팬터스입니다. 팬터스는 최근 드래프트를 그래도 올해는 잘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라운드 픽으로 닉 스콜튼 엣지 러셔 텍사스 A&M, 그리고 3라운드 픽으로도 프린슬리 오일미스 출신 엣지 러셔를 뽑았고 4라운드 픽으로 트레버 이티엔 러닝백을 뽑았고 또 나머지 4, 5라운드, 6라운드에서도 이 타이트엔드 미첼 에반스 어느 정도 기대를 받았던 타이트엔드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미 훈, 이 콜로라도 출신의 리시버, 다양한 스킬 포지션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이들의 오펜스 쪽에 대한 탤런트를 확실하게 좀 힘을 실어주는 느낌이었고, 또 엣지 러셔를 2라운드와 3라운드 픽에서 나란히 뽑으면서 이들에게 굉장히 시급했던 이 엣지 러셔 탤런트를 강화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이스 형에게 시급했던 오펜스 웨폰진을 확실하게 채웠고, 또 트레버 이티엔이나 지미 혼이라는 이 하위 라운드 러닝백과 리시버를 통해서 주전 경쟁을 확실하게 일으킬 수도 있고, 이들이 때때로 넘버 3 러닝백, 넘버 3, 넘버 4 리시버로서 또 좋은 활약을 어쩌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캐롤라이나 팬터스가 올해는 정말 좋은 드래프트를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팀은 시카고 베어스입니다. 시카고 베어스는 2라운드 픽으로 루서 벌든이라는 리시버를 데려왔고요. 또 오지 트라필로,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맨, 오펜시브 태클을 또 뽑았고, 또 2라운드 픽으로 트위너로 분류가 되었던 셔멀 터너, 이 텍사스 A&M 출신의 디펜시브 태클을 또 지명을 했고요. 또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 라인베커와 코너백, 오펜시브 태클, 러닝백을 추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시카고 베어스, 이 벤 존슨 감독의 부임, 그리고 케일럽 윌리엄스라는 쿼터백과의 소포머 시즌의 첫 만남, 이러한 것들에 확실하게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펜스 탤런트진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잖아요. 이번 오프 시즌에는 오라인을 강화하는 데 집중을 했고, 또 이 오펜시브 태클 자리가 사실 불안했고 무언가 스윙맨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2라운드로 오지 트라필로라는 오펜시브 태클을 또 지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 니즈를 좀 충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더군다나 콜스턴 러브랜드 픽, 그것은 1라운드 리뷰에서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굉장히 이 팀의 다양한 모습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픽이고, 루서 벌든이라는 리시버 또는 7라운드 픽의 러닝백, 이것은 결국 이들이 의도하는 것은 DJ 무어나 롬 오둔제, 기존의 작년 시즌 이 시카고 베어스의 오펜스 웨폰진으로서 엄청나게 이 관심을 모았던 이들이 사실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었어요. DJ 무어 단순 스탯라인만 보자면 잘했네 라고 평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DJ 무어 시카고 베어스의 팬이고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DJ 무어는 본인에게 공이 오지 않으면은 라우트를 안 타요. 플레이가 끝났을 거라고 미리 짐작을 하고 풀 스피드로 달려가지 않는 그러한 타입의 선수였습니다. 노력을 전부 보이지 않는 시즌을 작년 시즌 선보였어요. 베테랑이고 돈도 많이 받고 팀의 넘버원 리시버이고 좀 오만했던 거죠. 그리고 벤 존슨 감독은 그것을 두고 보지 않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루서 벌든이라는 이 리시버를 2라운드 픽에서 굳이 이 DJ 무어 타입의 리시버를 굳이 뽑아내면서, 오케이, DJ 무어 너가 또 한 번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오케이, 너의 자리가 없을 수 있다. 루서 벌든과 함께 이 주전 경쟁을 나는 빡세게 시킬 거다. 누가 필드 위에서 정말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선수인지 나는 지켜볼 거다. 너가 돈을 아무리 많이 받든 1라운드 픽이든 롬 오둔제도 마찬가지고요. 상관없다. 내가 뽑은 선수들과 함께 정말 이제는 모두가 경쟁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시카고 베어스가 이번 오프 시즌, 특히 이 드래프트를 통해서 이 주전 경쟁을 좀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셔멀 터너라는 픽, 좀 트위너 픽으로서 2라운드는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베어스도 트위너 뽑으면서 그렇게
좀 성공을 보인 적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또 이번 픽도 날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벤 존슨 감독의 오펜스가 너무나도 많은 선수를 현재 채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벤 존슨이니까 벤 존슨은 어떻게 해서든 이 모든 것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이 오펜스 플레이 콜러다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베어스의 이번 시즌 오펜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2라운드 픽으로 도노반 에자라쿠, 이 엣지러셔 1라운드 픽으로 분류되었던 이 선수를 데려왔고요. 또 3라운드 픽으로 뭐 라벨, 이 코너백 또 좋은 선수로 분류되었던 코너백 데려왔고, 5라운드 픽으로 제이든 블루 러닝백을 또 픽했고요. 또 나머지 하위 라운드에서도 뭐 라인베커, 오펜시브 태클, 디펜시브 태클, 러닝백과 뭐 디펜시브 태클 이렇게 뽑은 댈러스 카우보이스인데요. 카우보이스에게 있어서 드래프트 굉장히 아쉬웠던 점은, 물론 이들이 착실하게 1라운드 픽과 2라운드 픽, 이 트렌치에 투자를 하면서 본인들이 부족했던 그런 공백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채워내는 모습들은 분명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일러 부커, 12픽으로 뽑힌 것이 좀 리치하다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오펜시브 라인 잘 발굴해 내잖아요. 그리고 도노반 에자라쿠, 이 선수가 어쩌면 최고의 스틸픽이 될 수도 있는 타입의 선수로서 마이카 팔슨스와 함께 이 카우보이스의 엣지러셔로서 엄청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쉬운 과제로 남은 것은 이들이 오펜스 웨펀진에 대한 투자를 너무 안 했다는 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이 라운드 픽으로 러닝백을 뽑긴 했지만, 본인들이 정말 러싱 게임을 펼칠 것이고 본인들이 버렸던 러싱 게임을 다시 한번 올해 중점적으로 선보일 것이고, 그러기 위한 무언가의 러닝백진을 더욱더 구축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카우보이스는 매번 이 클러치 상황 속에서 CD 램이라는 리시버가 리그 정상급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하지만, CD 램조차도 이 상대 디펜스에게 좀 견제를 받기 시작하면은 별로 힘을 내지 못하는 구조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결국 CD램의 그런 부담을 좀 더 덜어줄 수 있는 타입의 또 다른 오펜스 웨폰이 리시버든 타이트엔드든 저는 필요하다고 봤는데, 올해도 없습니다. 덱 프레스캇 CD램 찾다가 또 인터셉션 던지겠고, 또 러닝백 러싱 게임 이도저도 아니게 하다가 또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경기에서 지겠죠. 아마 이러한 모습들이 좀 더 이 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입니다.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는 2라운드 픽으로 오펜시브 라인맨을 뽑았고요. 또 3라운드 픽으로 테슬라라는 리시버를 뽑았고, 또 5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 또 오펜시브 라인맨, 엣지러셔, 세이프티, 리시버를 이렇게 나란히 뽑았는데, 사실 드래프트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따로 알아보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이 라이언스의 픽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조차도 잘 모를 정도로 이 라이언스는 생각보다 리치한 픽들을 많이 행사를 했고요. 이들의 드래프트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한결같았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선수면 그냥 어디에서든지 상관없이 뽑을게 라는 것이 라이온스의 드래프트 철학이에요. 그렇기에 자미르 깁스나 또 제켄벨이나 이러한 선수들을 1라운드 픽으로 뽑았고, 그 당시에는 많은 욕을 먹긴 했지만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 라는 타입의 결과물이 결국 나왔잖아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는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선수 그냥 뽑을 거야, 생각 안 해. 2라운드, 3라운드, 이 선수들 6라운드 이렇게 뽑을 수 있어도 나 그냥 미리 뽑을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 라는 식으로 좀 오만한, 좀 자만심이 느껴지는 타입의 드래프트를 올해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좋은 결과로만 이어진다면 그냥 라이온스는 드래프트에서 뭘 하든 되겠다라는 식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고, 만약 이 드래프트가 실패를 한다면 너무 오버했다, 이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라는 식의 뭔가 의견을 듣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팀은 그린베이 패커스입니다. 패커스는 2라운드 픽으로 오펜시브 라인맨을 뽑았고요. 그리고 3라운드 픽으로도 리시버를 뽑았습니다. 세이비안 윌리엄스라는 리시버를 뽑았고, 4라운드 픽으로 엣지러셔, 5라운드 픽으로 라인베커, 6라운드 픽 7라운드 픽 디펜시브 태클,
코너백, 오펜시브 라인맨들을 뽑았는데요. 패커스가 3라운드 픽으로 리시버를 또 뽑은 것에 대해서는 좀 너무 중복적인 선택이지 않았나 싶어요. 이미 이들의 리시버진은 꽉 차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로 뭐 꽉 차 있고, 뭐 미콜 할드만 뭐 단년 계약 뭐 하고 막 이런 너무나도 많아서 이게 교통 정리가 될까? 매튜 골든이라는 리시버가 1라운드 픽으로서 뭐 제대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확신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아니 3라운드 픽으로 또 뽑았다는 것은 패커스가 뭔가 절실하게 이들의 리시버진에 대한 뭔가 탤런트를 좀 요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플레이오프 무대나 이런 상대 뛰어난 코너백들을 가진 디펜스를 상대했을 때 패커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이 프레스 커버리지를 이겨낼 수 있는 타입의 리시버였어요. 그런데 뭐 매튜 골드는 좀 더 스피드 타입의 그런 리시버잖아요. 하지만 세이비안 윌리엄스는 좀 더 프레스 커버리지, 이 맨 커버리지를 이겨낼 수 있는 타입의 레드존에서 활약을 펼칠 수 있는 타입의 선수였고, 아마도 패커스가 본인들의 리시버, 뭐 제이든 리드, 뭐 왓슨 이런 선수들, 뭐 도노반 윅스 부상도 많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대로 된 성장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좀 일찌감치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팀은 LA 램스입니다. 램스는 뭐 1라운드 픽이 없었고요. 2라운드 픽으로 테렌스 퍼거슨, 타이트엔드를 뽑았고 3라운드 픽으로도 엣지 러셔를 뽑았고요. 그리고 4라운드 픽으로 러닝백, 5라운드 픽으로 디펜시브 태클과 라인베커를 뽑았고 7라운드 픽으로 리시버를 뽑았는데요. 사실 램스의 이번 드래프트는 뭐 좀 심심하게 지나갔습니다. 아무래도 1라운드 픽을 내년에 트레이드를 하면서 2장을 얻는 대신 이번 드래프트는 좀 더 아쉬운 뭐 타입의 드래프트를 선보였고, 실제로 이 평가 자체도 무언가 주전감으로 분류되었던 무언가 잠재력을 가진 선수들을 뽑기보다는 그냥 뭐 뎁스용으로 채우는 타입의 선수들을 뽑은 LA 램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도 LA 램스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들은 드래프트에서 대박을 쳤고 뭐 1년 만에 엄청난 이 젊은 또 막강한 디펜스를 보유할 수 있도록 뭐 리빌딩을 성공을 했죠. 드래프트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램스가 뭐 이번 드래프트에서 뭐 그냥 주전 경쟁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선수들을 뽑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또 기적을 일으킬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다음 팀은 미네소타 바이킹스입니다. 바이킹스는 3라운드 픽으로 타이 펠튼 리시버를 뽑았고 5라운드 픽으로 엣지 러셔, 또 6라운드 픽으로 코비 킹과 또 타이트엔드 한 명을 뽑게 되었는데요. 바이킹스도 뭐 많은 픽이 있었던 드래프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좀 한정적인 자원으로 이 선수들을 뽑았는데, 가장 아쉬웠던 점은 결국 세컨더리 탤런트를 보강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들이 뭐 본인들의 주전 세이프티였던 바이넘을 인디애나 콜츠로 이 장기 계약을 받고 넘어가는 것을 잡지 못하였고, 그러한 이 공백이 생긴 상황 속에서도 드래프트를 통해 이 세컨더리 뎁스를 강화하지 못하였고, 물론 브라이언 플로레스 코치가 이 세컨더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능하잖아요. 어떻게든 막 선수들을 잘 훈련시키고 커뮤니케이션을 쉽게 만들고, 이들이 또 다양한 로테이팅과 뭐 변장된 커버리지를 통해서 이 약점을 가리게 할 수 있는 타입의 코치인 것은 맞지만, 바이런 머피가 만약 부상이라도 당한다면 바이킹스의 세컨더리는 현재 뎁스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오프시즌에 있어서 바이킹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세이프티를 좀 채워야 하는, 또 뭐 코너백을 채워야 하는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뉴올리언 세인츠, 이들의 드래프트도 또 굉장한 이변이 있었죠. 타일러 숍이라는 루이즈빌 출신의 쿼터백을 2라운드에서 뽑았고요. 또 3라운드 픽으로 디펜시브 태클, 또 세이프티, 4라운드 픽으로 라인베커와 코너백, 6라운드 픽으로 러닝백, 7라운드 픽으로 타이트엔드와 엣지 러셔를 나란히 뽑게 되었는데요. 타일러 숍이라는 이 쿼터백을 뽑은 것에 대해서는 뭐 사실 대부분이 뭐 예측을 할 수도 있었겠죠. 이 데리카라는 이 주전 쿼터백이 또다시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데리카가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도 뭔가 팀에 좀 제대로 된 협조도 안 하고 뭔가 좀
이 팀과 쿼터백이 좀 불협화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 뉴올리언 세인츠도 오케이, 우리가 뭐 데이 1은 아니지만 데이 2, 뭐 데이 3 픽으로 쿼터백을 하나 뽑아서 뭐 한번 그냥 로또를 맞는 심정으로 노려보자 라는 식으로 이들이 이번 드래프트에서 쿼터백을 뽑을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보다는 좀 높게 2라운드 픽으로, 그것도 2라운드 8픽으로 뽑았다는 것은 좀 높게 뽑지 않았나 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뭐 타일러 셔기라는 이 쿼터백에게 무언가의 확신을 느꼈을 수도 있고, 또 뉴올리언 세인츠라는 팀이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심정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일러 셔그는 근데 뭐 나이도 나이고 뭐 나이가 많다 뭐 하지만 그래도 뭐 안정적이고 뭐 프로 레디하다 이러한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이 타일러 셔기라는 쿼터백에게 있어서 결국 치명적인 이 NFL에 있어서의 성장의 가장 큰 열쇠는 프레셔입니다. 프레셔 상황 속에서 타일러 셔기라는 쿼터백은 그야말로 재앙 같은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단순히 프레셔 상황을 뭐 못 이기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패닉에 빠지고 본인의 모든 메커니즘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선보일 수 없는 타입의 쿼터백이에요. 그렇게 뉴올리언 세인츠도 오케이, 너가 프레셔 힘들어하는 거 알아. 클린 퍼켓 선사해줄게. 1라운드 픽으로 오펜시브 태클 뽑았어요. 켈빈 뱅크스로 오라인에 강화하는 선택을 했죠. 그래서 뭐 본인들 나름대로는 이러한 좀 단계를 밟아서 타일러 셔그를 좀 제대로 길러보겠다 라는 것이 의도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타일러 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테네시 타이탄스도 윌 레비스라는 이 비슷한 유형의 이 프로젝트형 쿼터백을 뽑아가지고 본인들이 이 선수가 가진 뭐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뭐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윌 레비스도 결국 프레셔 상황에서 이 카오스를 보여주는 쿼터백이었고 항상 픽6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매번 이어졌잖아요. 타일러 셔 또한 그러한 점들을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또 다른 윌 레비스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윌 레비스가 될지언정 쿼터백을 위해서 드래프트 픽을 쓰는 것은 저는 찬성인 이 입장입니다. 다음은 뉴욕 자이언츠입니다. 자이언츠는 3라운드 픽으로 데리우스 알렉산더 디펜시브 태클, 그리고 4라운드로 이 러닝백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애리조나 스테이트 출신의 캠 스카타보, 이 스카타보라는 러닝백 굉장히 터프하고 막 보기만 해도 막 UFC 선수 같은 타입의 뭔가 얼굴과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터프한 뭐 그런 스타일의 그런 러싱 게임, 뭐 파워백 스타일 러싱 게임, 아마 그러한 것들 좋아하신다면 이 선수를 좋아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뭐 스피드나 뭐 다양한 툴 없이 단순히 파워만을 믿고 하는 이 브로큰 태클 타입의 러닝백이 과연 NFL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솔직히 의문은 있습니다. 4라운드 픽이 좀 아깝지 않나 라고 생각은 드는데, 뉴욕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그래도 무언가 라인 싸움에서 터프하고 피지컬한 타입의 무언가의 그런 팀을 만드는 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자이언츠가 잭슨 달트라는 쿼터백을 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물론 이해합니다. 뭐라도 해야 했겠죠. 조슈앤 단장은 본인의 이 단장직을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단주가 야, 쿼터백 누구든 빨리 데려와, 야, 뭐 아치 매닝이 되었든 뭐 빨리 지금 당장 데려와 했는데 뭐 잭슨 달트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제이미스 윈스턴과 또 러셀 윌슨과 함께 하기에는 본인의 이 단장직이 날아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잭슨 달트에게 좀 매달린 것은 분명히 이해합니다. 자이언츠 입장에서. 그렇지만 잭슨 달트 뽑아놓고 나머지 뭐 디펜스 쪽이나 이러한 부분에 좀 투자를 하지 못했던 점은 분명히 아쉬움을 만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팀은 필라델피아 이글스입니다. 이글스는 2라운드 픽으로 앤드류 무쿠바, 이 텍사스 출신의 세이프티를 뽑았고요. 뭐 4라운드 픽으로 디펜시브 태클 타이 로빈슨, 5라운드 픽으로 코너백, 라인베커, 센터
드류 캔달, 이 선수 뭐 저평가된 선수라고 분류되기도 합니다. 6라운드 픽으로는 뭐 카일 맥커드라는 이 시라큐스 출신의 백업 쿼터백을 뽑았고요. 또 나란히 오펜시브 라인맨과 엣지 러셔를 6라운드 픽에서 계속해서 뽑아냈습니다. 먼저 필라델피아 이글스, 올해도 하위 로즈먼은 드래프트를 찢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에게 필요했던 픽들, 이 자하드 캠벨, 뭐 나코비딘의 부상이나 또 나코비딘의 향후 또 뭐 연장 계약이나 이러한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자하드 캠벨이라는 라인베커를 우리가 차근차근히 키워보겠다. 이 라인베커라는 포지션은 2년이나 혹은 3년간의 그러한 성장 기간이 분명히 필요한 이 포지션으로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실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팀이에요. 오케이, 지금 당장 우리의 라인베커진이 뭐 교통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리그는 점점 더 많은 뭐 12 퍼스널을 사용하고 있고 21 퍼스널을 사용하고 있고 라인베커가 뭐 3명의 라인베커가 필드 위에 올라갈 상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팀들은 다 그것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그것에 이 저평가된 가치를 찾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뭐 찾아서 우리가 뭐 실행을 하고 자하드 캠벨 라인베커 뽑고 또 뭐 5라운드 픽으로 또 다른 타입의 라인베커를 뽑아가지고 뭐 프로젝트형으로 경쟁시키고 성장을 시키면서 또 본인들의 이번 오프시즌 이 첸시 가드너 존슨이라는 세이프티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무쿠바를 또 한번 영입을 했고 뭐 앤드류 무쿠바의 피지컬적인 부분 때문에 이 선수가 어떤 포지션을 정확히 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쿠퍼 드진 있고 블랭크쉽 있고 이 주위에 세컨더리진에 정말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무쿠바라는 선수가 그래도 이 주위에 있는 선수들과 같이 또 성장을 한다면 또 본인만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무언가의 확신이 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5라운드 픽과 6라운드 픽에서 오펜시브 라인맨을 3명이나 지명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필라델피아 이글스 오라인을 키우는 데 있어서 리그 1등입니다. 그냥 압도적인 1등이에요. 즉 하위 라운드에서 우리가 프로젝트형 오펜시브 라인맨을 뽑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매년 뽑으면서 성장을 시키면서 우리가 또 다른 블루칩 선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계획이고요. 이들은 그 코칭에 있어서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뭐 라인베커를 길러내는 능력, 세이프티를 길러내는 능력, 오펜시브 라인맨을 길러내는 능력, 뭐 쿼터백 또는 뭐 디펜시브 라인맨을 길러내는 너무나도 출중하기 때문에 이들의 드래프트 전략이 정말 체계적이다 라고 느껴지고 또 이 자신감과 함께 이들은 실제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팀이다 라는 그러한 드래프트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팀인 시애틀 시옥스, 이들은 2라운드 픽으로 닉 이머너리 이 세이프티 굉장히 피지컬한 이 6피트 3인치의 이 캠 챈슬러가 떠오르는 타입의 세이프티를 뽑았고요. 또 2라운드 픽으로 엘리자 아로요 이 타이트엔드, 제가 생각하는 이번 드래프트 2티어 타이트엔드로서 굉장히 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또 3라운드 픽으로는 쿼터백인 젤런 밀로, 이 젤런 밀로가 사실 뭐 슈도르 샌더스나 다른 선수들한테 밀려서 그런지 좀 주목을 많이 못 받았는데 그래도 시애틀 쇼크스가 뽑았다라는 것은 뭐 많이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5라운드 픽에서는 디펜시브 태클과 리시버, 타이트 엔드를 뽑았고요. 6라운드 픽으로 오펜시브 라인맨, 7라운드 픽으로 러닝백, 리시버, 오펜시브 태클 이렇게 나란히 뽑았습니다. 먼저 젤런 밀로를 뽑은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봐요. 뭐 젤런 밀로 어쨌든 플로어는 가장 낮지만 실링은 가장 높은 쿼터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피지컬과 미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잖아요. 그리고 샘 다놀드라는 이 베테랑 쿼터백과 연장 계약을 현재 체결한 시애틀 시옥스 입장에서 뭐 다놀드가 잘하면 상관없고 못하면은 그냥 가끔씩 젤런 밀로가 어떤 쿼터백이고 정말 좋은 선수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을 선보일 것이고, 샘 다놀드가 잘한다면 2년 3년 이 벤치에서 경기를 배우고 우리 팀의 오펜스 시스템을 익힌 채 때때로
한 번씩 기회를 줘가지고 이 선수가 얼마나 뛰어난지 확인을 할 수 있는 타입의 그러한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젤런 밀러라는 이 프로젝트형 타입의 쿼터백을 뽑은 것은 저는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라운드 픽으로 세이프티를 뽑은 게 이 이마널이라는 세이프티, 분명 엄청난 피지컬을 자랑하지만 이 선수가 과연 그 정도로 뛰어난 뭐 NFL 타입의 센스, 지능 이러한 것들을 가질 수 있을지, 물론 마이크 맥도날드 감독이 어떻게 해서든 잘 배치하고 그 힘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분명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입니다. 나이너스는 2라운드 픽으로 알프레드 콜린스, 이 디펜시브 태클, 그리고 3라운드 픽으로 닉 말틴, 이 라인베커, 그리고 3라운드 픽으로 또 코너백, 또 4라운드 픽으로 CJ 웨스트, 디펜시브 태클, 또 조던 와킨스라는 리시버, 5라운드 픽으로도 조던 제임스라는 러닝백, 그리고 세이프티, 또 7라운드 픽으로 쿼터백, 오펜시브 라인맨, 리시버 이렇게 뽑았는데요. 나이너스의 이번 드래프트 단순합니다. 런 디펜스 강화, 그것만 원한다 라는 것이 이들의 이번 드래프트인데요. 1라운드 픽으로 마이켈 윌리엄스라는 이 런 디펜스에 강한 엣지 러셔를 뽑음과 동시에 2라운드 픽 알프레드 콜린스와 4라운드 픽인 CJ 웨스트, 이 두 명의 디펜시브 태클은 런 디펜스에 그냥 특화된 타입의 선수들입니다. 닉 말틴이라는 라인베커 또한 마찬가지고요. 결국 나이너스는 뭐 이번 드래프트에서 뭐 많은 것을 좀 바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하위 라운드 오펜스 웨펀진에 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뭐 로또성으로 잘 뽑으면 좋고, 뭐 카이 샤나는 매번 하위 라운드에서 러닝백 뽑잖아요. 그리고 잘 써먹잖아요. 그와 동시에 디펜스, 특히 런 디펜스를 확실하게 강화를 해서 진짜 걱정 안 하게 만들자라는 것이 나이너스의 의중이었던 것 같고요. 물론 2라운드 픽, 뭐 3라운드 픽, 4라운드 픽 이러한 선수들을 단순히 뽑아가지고 런 디펜스가 안 좋았던 게 뭐 좋아지고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좀 불합리하죠. 뭐 이 선수들 뽑았다고 당연히 좋아지면 그거는 말이 쉽지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래도 나이너스는 이 디펜시브 라인 그리고 이 라인베커진의 런 디펜스에 특화된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수혈을 시킨 다음에 결국 다양한 타입의 디펜스, 언제든지 상대의 오펜스에 따라서 우리가 뭐 러싱이든 패싱이든 뭐든지 막을 수 있는 타입의 프론트 세븐을 구축하는 것에 이들이 많은 힘을 썼다라는 드래프트였습니다. 다음 팀인 템파베이 벅스. 벅스는 2라운드 픽으로 벤자민 모린슨, 이 코너백을 뽑았고요. 3라운드 픽으로 또 하나의 코너백을 뽑았죠. 제이콥 페리시. 그리고 4라운드 픽으로 데이비드 워커, 엣지 러셔. 5라운드 픽으로 엘리자 로버츠, 또 한 명의 엣지 러셔. 그리고 7라운드 픽으로 테즈 존슨, 이 리시버를 뽑았는데요. 먼저 벅스는 이번 드래프트를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이 이메카 에그부카라는 리시버와 벤자민 모리슨이라는 코너백을 제 개인적으로 좀 높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를 가져와서 뭐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좀 더 얘기를 풀어가자면 벅스는 분명 라인베커진에 대한 니즈가 극명했던 팀이었어요. 르반테 데이비드라는 라인베커가 분명 은퇴를 할 때쯤이 되었고, 르반테 데이비드 정말 작년 시즌의 경기 보면서 너무나도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진짜 극명하게 보였잖아요. 정말 안쓰러웠을 정도예요. 그렇기에 이들이 오프볼 라인베커 좀 채우고 뭐 자하드 캠벨이나 뭐 슈베징거나 이런 선수들 뽑아가지고 확실하게 탤런트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대부분 팬들의 의견이었어요. 하지만 벅스, 우리는 라인베커 니즈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1티어로 분류되었던 캠벨이나 슈베딩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좋다고 평가하기 힘든 클래스를 보유한 이 라인베커를 뽑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최고의 선수들, 남아있는 선수들을 뽑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또 다른 니즈였던 코너백을 거의 확실하게 채웠던 모습이었고, 또 부족했던 엣지 러셔 탤런트마저 보강을 해내면서 이들이 코너백진에 있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 뭐 하산 레딕을 비롯해서 이 뭔가 단년짜리 막 확실하지 않은 미래가 좀 불투명했던 이들의 엣지 러셔 라인을 그래도 성장시킬 수 있고 무언가를 그려나갈 수 있게 뎁스를 강화하면서, 저는 뭐
리시버 픽도 마찬가지고 에메카 이그부카 픽도 마찬가지고요. 벅스라는 팀이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팀이지 않았나. 이들은 분명 최고의 선수들을 잘 뽑아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지 않은 이 탤런트를 확실하게 포기하고 오히려 본인들의 눈으로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선수들을 데려오는 방법, 이들의 이번 드래프트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팀이죠. 워싱턴 커맨더스입니다. 2라운드 픽으로 트레이 에이머스 코너백을 데려왔고, 또 4라운드 픽으로 리시버, 그리고 6라운드 픽, 7라운드 픽 라인베커와 런닝백을 데려왔는데요. 조시 코널리 1라운드 픽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긴 했는데, 트레이 에이머스라는 코너백을 2라운드에서 데려오면서 만약에 픽 순서가 바뀌었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픽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커맨더스가 나름 본인들의 이 니즈를 잘 채웠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커맨더스는 이번 오프시즌에 이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쿼터백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레러미 텐실 레프트 태클도 데려오고 1라운드 픽으로 오펜시브 라인맨도 뽑고 또 디보 사뮤엘도 영입하고 4라운드 픽으로 또 다른 리시버를 또 영입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잖아요. 하지만 결국 남는 의무는 그래서 디펜시브 라인맨 뎁스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라는 점인 것 같아요. 오펜스에 대한 너무나도 과투자를 한 상황에서 만약 본인들이 예상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그러한 시너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커맨더스가 무너질 수 있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결국 좀 더 밸런스 있는 타입의 디펜스를 선보이는 것이 좀 더 옳은 방향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쿼터백을 발굴해낸 상황에서 사실 이러한 올인성 무브를 또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단지 그것이 좀 선을 좀 너무 넘지 않았나. 좀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2025년 NFL 드래프트 데이 1에 이어서 데이 2, 데이 3 픽들을 한번 리뷰해봤는데요. 이 드래프트는 결국 결과론입니다. 결과론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쉽다, 잘했다 라고 평가했던 것도 결국 2, 3년 후에는 전혀 다른 이 결과물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단순히 이것을 잘했네, 못했네, 라고 좀 들으시기보다는, 이해하시기보다는 각 팀들이 어떤 방향으로 팀 빌딩을 계획했고 왜 이러한 타입의 이 드래프트를 의도를 했는지 좀 그러한 점에 좀 주안을 두고 이 에피소드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